네, 이산수학, 지금 공업수학, 이산수학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4.3 할 차례죠. 네, 4.4 할 차례군요. 4.4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닌데. 네, 4.4 이제 여기 할 차례죠. 이게 너무 길어서, 제목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부터 좀 줄였어요. 책 제목을 너무 계속 길게 쓰시는 거야. 이게 앞에까지 보면 Direct Proof and Counter Example이죠. Direct Proof and Counter Example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내용은 Division into Cases and Quotient Remainder Theorem이에요. Division into Cases는 앞에서 우리 증명 방법 중에 하나로 이미 배웠어요. 주장 방법 중에 하나로, 아규먼트 논증 방법의 하나로 이미 배웠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경우를 한꺼번에 증명하기 힘들면 얘를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조금 쪼개서 각각을 증명을 하는 거죠. 요 경우에도 맞고 요 경우에도 맞고 요 경우에도 맞으니까 다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고, quotient remainder는 목과 나머지를 의미해요. 목과 나머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네, 그거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제 quotient remainder부터 바로 등장을 해요. quotient remainder theorem이 theorem 4.4.1인데요. 모든 정수에 대해서 n은 뭐 그냥 정수고 d는 보통 나누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다루는 범위에서는 보통 양의 정수를 얘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존재한다. 여기 느낌표를 붙이면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only one, unique라고 써요. 사실은 uniquely existence입니다. 유일한 거, 고유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딱 하나만 존재한다. Q와 R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냐면 N을 D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인 경우, 그리고 이게 나머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R을 어떤 정수로 우리가 제한을 하냐 하면 딱 나눠 떨어질 때는 0이니까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리고 D가 되면은 몫이 하나 늘어나야 되니까 D, 나누는 수보다는 작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Q와 R이 양의 정수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QR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수 N을 어떤 양의 정수 D로 나눠서 이런 꼴로 나타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 느낌표가 붙어서 딱 한 가지 있다 이런 뜻입니다. example 4.4.1을 보면 좀 쉬울 거예요. quotient remainder theorem에서 n이 54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수가 지금 54고 걔를 4로 나눈다 그러면 54를 n을 나누는 수 d로 나눴을 때 몫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4, 32, 4인 4는 52가 되죠. 13을 곱하면 이게 목 Q가 되고, 이게 나머지 R2가 되죠. 그죠? 4로 나눴으니까 될 수 있는 나머지가 0, 1, 2, 3 이렇게밖에 없죠. 그래서 0과 4 사이 이렇게 됩니다. 0은 될 수 있고, 그래서 요 나머지와 몫을, 나머지나 몫을 어떤 산수식처럼, 계산처럼 뭐 곱하기나 루트 하면 어떤 값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산의 결과로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관한 우리가 약속을 만듭니다. 그게 디비던드랑 모드, 나머지입니다. DIV는 그 어떤 거에 몫을 말하는 거고, MOD는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N equal DQ 플러스 R. 잠시만요. 너무 많아졌으니까 좀 지우고. 지금 N equal DQ 플러스 R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잖아요. 얘를 Q를 DIV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하고, R을 MOD로 구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수식을 만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n이 dq 플러스 r로 표현이 됐을 때, dq 플러스 r로 표현이 됐을 때 n divd 하면 몫인 q를 얻는 거고 계산을 하는 거고, n modd 하면은 몫인 r을 나머지인 r을 얻도록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케이스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케이스를 보면 어떻게 되죠? 좀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러면 n이 54니까 54 div 4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건 뭘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몫을 구하는 거니까 13이 나와야 되고, 54 mod 4를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사실 뭐 꼭 띄어쓰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나머지 R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N은 DQ 플러스 R인데 R을 다시 쓰면 R은 어떻게 돼요? N 마이너스 DQ가 되죠. 그죠? 네, 따라서 이걸 다시 쓰면 N 마이너스 D에다가 Q가 뭐예요? Q가 지금 N div D가 Q잖아요. 그죠? 네, 요게 Q니까 요걸 이용을 하면 여기다가 N div Q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됐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N div D죠. 죄송합니다. N을 D로 나눈 목에다가 D를 곱한 거를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걸 자세히 쓴 게 이거예요. 네. N equal DQ 플러스 R이니까 R은 N 마이너스 DQ고 Q가 N div D니까 네,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4.4 계속 보겠습니다. div와 mod에 대한 걸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걸 응용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example 4.4.3을 보면 computing the day of the week이 있어요. day of the week. 그러면 오늘이 2019년 4월 2일이면 2019년 4월 2일이면 뭐 지나갔지만 그게 Tuesday 화요일이다. 그랬을 때 2년 후인 2021년 4월 2일은 what day of the week? 이게 요일이거든요. 무슨 요일이 되겠는가 이거예요. 요일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2019년 4월 2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며칠이 지나갔는지를 우선 계산을 해야 돼요. 며칠이 지나갔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우선 365일에다가 2년이 지나갔죠. 그죠? 1년이 365일인데 2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2020년이 6년입니다. 2020년이 6년이죠. 그거를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6년이 어떨 때 6년이 되죠, 여러분들? 립 이어가 6년이거든요. 립이 펄쩍 뛰다라는 뜻인데 립 이어가 어떨 때 립 이어가 나타나죠? 여러분들? 숫자를 4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면은 6년이죠. 그죠? 이때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또 날짜가 살짝 안 맞기 시작해서 어떤 예외가 있냐면 예외가 뭐냐면 얘를 100으로 나눠서 딱 떨어질 때는 예를 들어 1900년, 2100년 이런 경우에는 6년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또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400으로 나눠서 딱 떨어지는 경우는 다시 6년입니다. 헷갈리죠? 요런 경우랑 요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요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6년은 여기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언제라고요? 립 이어가 언제 있어요? 2020년에 있습니다. 2020년에 내년이죠? 6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월이 29일이 있는 거죠. 하루가 더 있는 거죠, 날짜가. 날짜가 하루 더 있어. 그래서 그 날짜 하루 더 있는 걸 여기에 이렇게 더해준 겁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 후에는 원래 365일이 지나가면 1년 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 1을 해서 2년이 돼서 730일인데다가 731일이 되는 거죠. 하루를 더 더해주면. 그러면 731일이 요일로 따졌을 때는 얼마나 되느냐? 요일은 7개가 있으니까 일주일은 7일이 있으니까 7이 지나갈 때마다 같은 요일이 반복되죠. 그럼 7로 나눠서 남은 나머지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남은 나머지가 얼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31은 7 곱하기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나머지가 얼마냐 요걸 알고 싶다는 거죠. 왜 이렇게 뾰족해졌지? 펜이? 이 펜 어떻게 조정하더라? 모르겠는데? 큰일 났네? 펜이 뾰족해졌어요. 그죠?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뭔가 펜 종류가 바뀌었는데? 어떡한다?
네. 이거 아닌데? 펜 종류 어떻게 바꾸더라? 큰일 났어. 펜 이거 이상하네. 다시 부드러워졌다. 아까 뭐 에러 났었나봐요. 네. 아직도 이거 잘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랑 수업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컴퓨터 더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731일이 일주일씩 이렇게 되면 얘는 상관없어요. 일주일씩 반복될 때마다 같은 요일 되니까 이걸 무시하면 되고 얘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알고 싶으니까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MOD로 구하는 거죠. 네, MOD로. 그래서 MOD로 구하면 3이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걸 써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국은 731을 7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7일은 7, 7, 4, 28 104가 되죠. 그럼 728이 되죠. 그죠? 그리고 3이 남습니다. 맞나요? 네. 일주일씩 계속 돌고 일주일씩 계속 돌고 제자리에 온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하나, 둘, 3 딱 세 가지의 요일만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화요일에서 딱 3일만 변화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화요일에서 수, 목, 금요일이 됩니다. 이해했나요? 네. 실제로 한번 찾아보죠. 핸드폰으로. 되나? 되겠지? 네. 구글에다가 그냥 물어보면 되겠죠? 2021년 4월 2일 뭐 안 나오네. 왜 안 나와? 2021년 달력 출력기가 있다. 네, 4월 2일 하니까 금요일 나옵니다. 보이나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네, 금요일이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죠. 이그젠플 4.4.4 MOD에 관한 또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M이 정수이고 M을 11로 나눈 나머지는 6이다. 그럼 4M을 11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M을 11로 나눈 나머지가 6이다 라는 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M을 11 곱하기 Q 어떤 몫을 가진 정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6은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얘기랑 같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이제 지네릭 파티큘러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4m을 해야 되니까 4배를 곱하면 4 곱하기 이 전체를 넣어야 되겠죠. 넣으면 11q 더하기 6을 괄호로 이렇게 넣습니다. 쭉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4 곱하기 11q 더하기 24입니다. 제가 11을 굳이 44로 안 쓴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11로 묶어야 되니까. 네. 그럼 11 곱하기 4q 뒷부분은 11의 배수, 얘는 11의 배수잖아요. 11 곱하기 2죠. 더하기 2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로 이렇게 묶어주면 11 4q 더하기 2 그리고 2가 남죠. 따라서 11로 나눴을 때 몫은 4q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2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4m을 11로 나눈 나머지는 m을 11로 나눈 나머지에다가 4배를 해서 다시 또 1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m을 11로 나눈 나머지가 이미 지금 6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11q 플러스 6인데 얘는 몇 배를 하든 상관없어요. 얘는 이미 11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는 몇 배를 하든 사라져. 얘만 우리 관심사야. 얘만. 그죠? 얘만 우리 관심사야. 그래서 6만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6만 집어넣으면 4, 6에 24잖아. 아까 봤듯이 이렇게 4배 했더니 이렇게 되는데 얘는 관심 없어. 얘는 어차피 11의 배수니까. 얘가 11로 나눠서 얼마가 나눠 떨어지는지만 혹은 얼마를 남기는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24를 11로 나눈 나머지니까 22로 하면 2가 남죠.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만 계산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같은 거일 경우에만 돼요. 같은 것일 경우에만. 4m을 11로 나눈 나머지는 m을 11로 나눈 나머지에다가 4배를 한 다음에 다시 또 11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여기 계산이 좀 더
간단하다는 거죠. 이쪽이 좀 더 쉽다는 겁니다. 네, 계속 보죠. 이번에는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 representation integers입니다. parity property. 그래서 parity property는 뭐냐면 홀짝이 번갈아 나타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짝이 번갈아 나타나는 성질. 무슨 얘기냐면 모든 정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모든 정수는 EQ 아니면 EQ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수에 대해서 뭘 따져봐라 그랬을 때는 전체를 이렇게 나눠서 요 경우에 증명을 하고 1번 요 경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2번 요 경우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 전체를 증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죠? 0은 어느 쪽에 속하겠어요? 예, 여기 속하죠, 그죠? Q가 0일 때 N이 0이 되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디비전 인투 케이스 경우의 수를 나눠서 증명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볼 텐데 그러면 짝홀로만 나눌 수 있나요? 다른 방법도 가능해요. 예. 쿼션트 리메인더 테오렘을 이용을 하면 어떤 거든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홀짝은 2로 해서 나눠서 본 거고 3으로 한번 나눠서 보면은 3을 이용하면 3으로 해서 나머지가 없는 경우 3의 배수인 경우 3으로 나눠서 1이 남는 경우 3으로 나눠서 2가 남는 경우 총 3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나머지가 0, 1, 2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뭐 4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4로 해서 나머지가 0, 1, 2, 3 총 4가지 경우를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디비전 인투 케이스로 해서 증명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The parity property는 아까 얘기했지만 홀수 짝수가 항상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는 건데 이걸 증명을 해보자는 거죠.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two consecutive integers, consecutive는 연속된 이런 뜻이에요. 아무거나 두 개의 연속된 정수가 있으면 걔들은 항상 opposite parity, 서로 반대되는 parity를 가진다. parity는 뭐 0, 1처럼 이렇게 스위치가 껐다 켜지는 그런 그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홀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연속된 정수가 있으면 두 개가 홀짝 중에 하나씩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같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보죠. 어떤 정수 m이 있고 걔보다 하나 큰 정수가 있으면 이게 consecutive integer가 되죠. 연속된 정수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지네릭 파티큘러로 표현을 한 겁니다. m과 m 플러스 1로.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m이 짝수인 경우가 있고 m이 홀수인 경우가 있죠. 그죠? m이 2k 즉 짝수인 경우 어휴 여기 이렇게 오타가 났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m 플러스 1은 2k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홀수가 됩니다. m이 2k 플러스 1 즉 홀수인 경우는 여기 오타입니다. m 플러스 1은 2k 플러스 2가 되니까 2로 묶으면 k 플러스 1이 돼서 짝수가 되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전체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하나가 짝수인 경우, m이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그랬을 때 m 플러스 1은 자기랑 반대되는 놈이 나타난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줘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증명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4.4가 좀 기네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디비전 인투 케이스로 증명을 하는 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시오렘 4.4.3을 보면은 4.4.3을 보면은 스퀘어 오브 오드 인티저입니다. 오드 홀수죠. 홀수 정수의 제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제가 any odd integer 아무거나 뽑은 홀수의 제곱은 항상 8m 플러스 1의 꼴을 가진다. 8로 나눠서 1이 남는다 이런 얘기죠. n이 정수일 때. 그래서 정말 그러냐? 그래서 any odd integer를 지네릭 파티큘러로 나타내면 2k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모든 n, 2k 플러스 1로 나타나는 모든 n, 즉 홀수란 얘기죠. 모든 홀수에 대해서 n 제곱이 8n 플러스 1의 꼴이 된다. 네, 정확히 써주려면 여기에 요것도 써야겠죠. m은 정수다. 책은 뭐 요걸 미리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하는데 그건 좀 제 생각에 반칙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저는 제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북 메소드, 그러니까 책에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n제곱은 지금 n이 2k 플러스 1 홀수니까 n의 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을 했고요. 이걸 쭉 펼쳐서 쓰면 이렇게 돼요. 지금 8m이니까 최대한 묶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4k를 그대로 묶으면 4k 제곱 4k 더하기 1로 나타나니까 4k로 묶으면 4k k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8m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8m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k가 n은 2k 플러스 1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k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k가 2l 즉 짝수인 경우와 k가 2l 플러스 1 홀수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k가 짝수인 경우는 n의 제곱이 4k k 플러스 1인데 k 자리에 2l을 넣는 거죠. 2l 플러스 곱하기 2l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8l이 되거든요. 예. 8l 뒤에 뭐가 붙었으니까 상관없이 이만큼을 다 정수로 보면 8n 플러스 1 꼴이 되죠.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k가 홀수인 경우 2l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는 역시 여기다 쭉 넣으면 4에다가 2l 플러스 1, 2l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에 또 2가 남죠. 예, 그걸 다 밖으로 빼면 8이 되고 얘가 l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역시 8 곱하기 무슨 정수 이렇게 되니까 8n 플러스 1로 나옵니다.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다 8n 플러스 1로 다 결론이 나니까 true가 되겠습니다.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홀수인 놈의 제곱은 항상 8로 나누어서 1이 남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이 페이지까지 하면 4.4 끝나니까요. 네, 조금만 힘내죠. absolute value, 절대값에 관한 겁니다. 절대값과 triangle, 삼각 부등식입니다. triangle inequality, 세 가지 경우에는 삼각형의 변을 이루는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사실 중학교 때 기하 배울 때 배우는데 여러분들 다 잊었을 거고 뭐 굳이 여기서 증명해서는 기하 도형에 관한 얘기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렘마 4.4, 정리 4.4.4를 보시면 모든 실수 R에 대해서 어떤 실수 R이 있는데 그 실수 R의 절대값을 취하면 절대값의 마이너스보다는 그 실수가 크고 절대값보다는 작다. 뭐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얘가 3이다 그러면 여기에 3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3이 들어가니까 그 범위 안에 있고 얘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뭐 좀 태블릿으로 봐볼까요? 네. 만약에 또 이러네. 왜 이런디야? 어떨 때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R이 2인 경우를 보면 성립하죠, 그죠? 이쪽은 같은 거니까. 만약에 R이 마이너스 3인 경우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3은 그냥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그냥 3이죠. 따라서 이쪽은 이 꼴이 되고 이쪽은 작고 성립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식으로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거죠. 렘마 4.4.5는 역시 절대값인데 그 수에 마이너스를 취하든 그냥 하든 절대값을 취하면 다 똑같다. 그죠? 어차피 양수가 되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게 triangle inequality가 있는데요. 두 수에 대해서 아무거나 두 실수를 가져오면 얘네들을 더해서 절대값을 한 거는 각각 절대값을 한 다음에 더한 것보다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작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양수가 되는 경우를 우선 보겠습니다. 좀 태블릿으로 보면서 한번 풀어보죠. 우선 얘가 양수가 되는 경우 x 더하기 y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게 그냥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냥 벗겨집니다. 그럼 x 더하기 y의 절대값 요 파트는 이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죠. 어떤 수의 a가 양수면 그냥 이대로 벗겨지잖아요. 그죠? 뭐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벗겨주죠. 근데 우리가 맨 위에서 여기서 살펴봤지만 어떤 수는 자기의 절대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x는 x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고
y도 y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 더하기 y는 어떻게 돼요?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게 성립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절대값 안에서 더한 거는 각각의 절대값을 더한 것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이 되죠. 그죠? 증명이 됐어요. 네. 되게 지저분하게 지워진다.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나? 다 지워졌다. 두 번째 케이스 x 더하기 y가 있습니다. x 더하기 y가 음수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y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되겠죠. 그죠? 네. 어떤 a의 절대값이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어떤 수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x 전체가 숫자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은 이 절대값 씌워서 마이너스 x 전체에다 절대값 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x의 절대값 한 거는 요 렛마를 이용을 하면 그냥 x의 절대값 한 거랑 같아요. 그죠? 네. 요 단계에서는 요게 이용된 겁니다. 그죠?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y는 절대값 그냥 y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x는 x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마이너스 y는 절대값 y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 두 개 합치면 또 똑같은 결론이 나와서 역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렘마 4.4.4와 4.4.5 요 두 개의 렘마를 이용을 해서 얘를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다 이 케이스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준 증명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4를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4.5를 하고 4.5 그리고 그 이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좀 긴데 4.8까지 있어가지고 좀 긴데 우선 뭐 4.5, 4.6 정도까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이 아직 한 2개 정도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힘내고 좀 쉬었다가 다시 좀 또 힘을 내서 자꾸 힘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뭐 좀 쉬었다가 이제 진짜 다른 유튜브도 좀 보고 릴렉스하고 음악도 좀 듣다가 다시 또 동영상 보면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